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EU 국가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운송업체들의 유럽 진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혜택을 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운송업체가 유럽연합 EU 국가에 진출하게 되면서 운송 경쟁에서 폴란드 등 나라들이 밀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폴란드 운송업자들이 이건 불공정 경쟁이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폴란드 운송업자들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통과 지점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운송업자뿐만 아니라 폴란드 농민들도 곡물가가 낮아진다고 여기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피해는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유통업자들에게도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위 사태가 지속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 시위를 벌여온 폴란드 운송업계가 정부와 합의함에 따라서 3월 1일까지 국경 검문소 봉쇄 시위를 일시적으로나마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운송업자 고용주 보호위원회의 토마시 보르코프스키는 특정한 조건에 합의했다, 새 정부인 만큼 일할 시간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후에 만족한 조치를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시위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근데 폴란드의 새 연립정부가 들어섰죠. 현지 시간 13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8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새 총리로는 도날드 투스크라는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적극 지원 국가인 폴란드,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만, 새 정부에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전 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의 모든 약정도 전 정부를 이어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갈등 소지가 커지면 안 되겠죠. 네, 다음은 프랑스와 영국 얘기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국가들이 지원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시 우크라이나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며칠 전 현지 시간 16일 밤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장비를 보내서 우크라이나의 영공 방어를 도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 약 40기와 세자르 곡사포 6문, 폭탄 수백 개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스칼프 미사일 하면요, 또는 이제 스톰 쉐더라고 불리는 그 스텔스형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요. 전폭기에 탑재해서 발사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최대 작전 반경이 560km에 달하는 유럽에서 가장 그 성능이 좋은 미사일인데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네, 유럽 미사일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사거리가 제일 길고 이 한 발당 가격이 85만 유로 나가는 미사일입니다. 이걸 이제 주고요. 세자르 곡사포는 트럭형 곡사포로 155mm 포탄을 장전해서 사거리 40km의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곡사포입니다. 프랑스는 앞서 사거리 약 250km 나가는 스칼프 미사일 50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서 2월에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아 이 문구를 마무리하겠다, 방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기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양자 안보 협약을 완결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미국이 지원 못해도 우리 유럽이 담당하겠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난 10일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장기 안보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장기 협정. 영국 총리실은 이에 영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협정 내용에 대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영국이 제공할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의료 및 군사 훈련, 국방 산업 협력 등의 지원 범위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최대 25억 파운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작년이죠. 614억 달러, 약 82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공화당이 난민 미국 국경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이걸 내세우면서 협상이 해를 넘겼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급한 건 사실 우크라이나이죠. 또 유럽의 경우도요.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총 500억 유로, 약 73조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합의 직전에 딱 한 나라가 걸고 넘어졌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EU 내에서 독자 노선을 거는 이 헝가리 오르반 총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일이라면 꼭 뭔가 조건부 떡고물을 뜯은 다음에 찬성하는, 예를 들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처음에는 헝가리와 친한 튀르키예가 반대하는데 여기에 공조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 큰 것도 아닙니다. 나토국이면서 튀르키예가 EU에 가입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입이 안 되죠. 튀르키예는 유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 조건도 없으면서 스웨덴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헝가리가요. 네, 뭔가 달콤한 거 한 개 줘야 500유로, 이번에 유럽 EU에서 결정한 500유로에 비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에 있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결정은 미국과 EU 국가들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게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금년 반격 작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